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하우스에서 2차 대전을 공식 마감하는 연합국 회의가 개최됐다. 전쟁으로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은 피해 국가들을 배제한 채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것은 강요된 화해의 자리였다. 일본은 연합국과 강화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침략국이며 패전국에겐 가혹한 배상 조건이 따르는 게 일반적인데 비해 이날의 평화조약은 일본에겐 몹시 너그러웠다. 일본은 국제사회에 정식으로 복귀했다. 미국은 왜 일본을 감싸고 도는 것일까? 1949년 소련은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다. 핵무기 독점 시대는 끝나고 미국도 공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번져간다. 그해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하면서 유럽 지역에서 진행됐던 갈등과 공포는 이제 아시아로 확대되는 듯 보였다. 다른 지역에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산주의를 악마로, 즉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무렵 미국의 대일본 정책은 완전히 바뀐다. 메가더는 일본에게 배상을 가혹하게 물리면 안 된다는 입장에 섰다. 경제 대국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군수시설이 다시 가동되고 이전에 정치 지도자들이 복권됐으며 경찰 예비대가 창설됐다. 그런데 여기엔 다른 목적이 또 있었다.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을 거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혹한 배상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노선이 된 것입니다. 그 무렵 발발한 한국전쟁은 반공의 방파제로서 일본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했다. 1947년에 이미 수출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던 일본은 엄청난 전쟁 특수를 누렸다. 전쟁 소식을 들은 요시다는 신에게 감사하며 신단에 절을 올렸다. 미국은 이제 강화조약을 서둘렀다. 최종적으로 대일 강화조약에 서명한 것은 49개 나라. 피해는 있었지만 배상은 없는 화해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이 아시아인들에게 가한 잔혹한 전쟁 범죄를 묻어버렸다. 그것은 불화의 씨앗을 품은 강요된 화해였다. 강화조약 체결로 주권을 회복한 일본. 곧바로 요시다는 다른 장소로 안내되었다. 150년 동안 미국의 군사기지로 쓰였던 프레시디오에서 일본은 단독으로 미국과 또 하나의 조약을 체결한다. 바로 미일 안보조약이었다. 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도록 일본이 군사기지를 제공한다는 안보조약. 미국이 원하는 규모의 군대를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기간 동안 일본에 주둔할 수 있는 권리를 미일 안보조약이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제국의 첫걸음이었다. 이후 미국은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또 한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54년엔 동남아 집단 방위 기구인 시토를 발족시킨다. 이로써 이 지역 미군 주둔은 사실상 영구화되었다. 만일 한국 전쟁이 없었더라면 일본의 재무장은 없었을 겁니다. 한국 전쟁을 계기로 자위대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경찰 예비대가 탄생했죠. 한미에는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인수위원회의 주요 직책에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습니다. 이 중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당연시하는 내용의 논문을 냈던 김태휴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도 포함됐습니다. 논란입니다. 한미 양국이 다음 달 연합훈련에 유사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명시한 작전계획 501호를 처음 전면적으로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번 한미연합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될 경우 선제 타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함께 시작한 한미 해병대 쌍용 훈련은
내륙 진격 훈련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북한 수뇌부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도발할 징후가 포착되면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겁니다. 한미는 이번 훈련에서 선제 타격할 700여 곳을 정밀 검증하는 절차도 밟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해병대의 쌍용 훈련도 북한 수뇌부를 정면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미 해병대가 동해와 서해안에 상륙해 거점을 마련한 뒤 내륙 깊숙이 진격해 핵과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하고 북한 수뇌부가 있는 평양을 최단 시간 안에 점령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려 했다는 내용부터 그의 민낯을 폭로하는 내용들이 담긴 책 한 권 때문에 미국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자는 트럼프가 취임 한 달 만에 북한 선제 공격 계획을 요구해 군 수뇌부를 당황시켰다고 폭로했습니다. 논란의 발언은 윤석열 후보가 신년 회견 도중 외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방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선제 타격을 말한 겁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윤 후보가 말한 킬체인은 군의 방어 체계로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해 먼저 파괴하는 작전입니다. 군의 매뉴얼에 실존하는 작전이지만 선제 타격은 전면전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바보들만이 있는 것이 아닐진데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국가가 있다면 매우 궁금해집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가장해 ICBM을 시험 발사하면 우리 군은 2017년처럼 육해공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다시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SBS와 통화에서 북한이 레드라인에 근접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합동 타격 훈련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필리핀해 에이브럼 링컨 항공모함에서 서해로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장거리 비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항모 함재기의 서해 훈련 자체가 이례적인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동맹에 대한 결의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미 8군 35 방공포병 여단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전개 및 재배치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훈련 강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입니다. 그러나 남조선이 한사코 우리를 걸고 들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 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